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 약간의 또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정말입니까? 잘 지나갔어요. 네. 이게 감기에 자주 한 달에 한 됩니까? 번씩 꼭 이 편도가 붙더라고요, 제가. 편도.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시기도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죠. 편도를 잘라내면 편도가 안 걸리겠죠. 그 또 잘한다고 잘하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도에는 차가운 게 좋은데. 아, 그래요? 네. 아이스크림 같은 거 예. 말씀이시죠? 차가운 물이나 그러니까 인후나 그 다른 부분들은 따뜻한 게 좋고 네. 편도는 차가운 게 아, 좋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인후는 따뜻한 걸로.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따뜻한 거 한번 먹고 그냥- 차가운 거 먹고 그냥 아파야 되는 거죠. 예, 약 먹으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에릭 윌리엄 바넘이라는 작곡가의 The Sweetheart of the Sun이라는 현대 합창곡입니다. 네. 이번에도 또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익숙하지 작곡가를 않은 데려오셨군요. 작곡가이지만 네. 음악을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 감성의 세계에 빠지실 것 같아요. 자, 작곡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에릭 윌리엄 바넘은요 1979년에 어허. 태어났습니다. 현대 합창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인데요. 미네소타 출신의 그는 합창 음악의 서사적 구조를 재정립하면서 동시대 합창 작곡가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바넘이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악과 피아노에 고루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2년에 작곡과 성악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복수 전공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에 패트릭 라일리 교수의 지도 아래서 본격적으로 작곡의 세계에 입문하는데요. 특히 토머스 후드의 시를 바탕으로 한 초기 작품에서 이미 텍스트 해석에 대한 독창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맨케이토에서 합창지휘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 이제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디카우 교수로부터 물려받은 이 화성의 서사적인 활용 기법은 오늘의 주제 음악인 The Sweetheart of the Sun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네, 이 바넘이 그냥 석사학위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 합창 지휘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합니다. 바로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예. 이때가 2013년쯤이었는데 이 바넘의 작곡 스타일이 완성되는 단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바넘이 정말 많은 상들을 받았어요. 2005년에는 부시 재단의 예술가 펠로우십 그리고 맥나이트 재단의 장학금을 수상했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자신의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2007년에는 미네소타의 올스테이트 합창단의 작곡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청년 작곡가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대규모 작품까지도 작곡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바넘은 지금 전공이 성악, 작곡 그리고 합창지휘. 합창 지휘까지. 그러니까 합창과 관련해서는 올라운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악을 전공했지만 솔리스트 성향보다는 합창의 성향이 그랬던 더 것 같아요. 강했던 합창을 더욱더 분이군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자, 바넘이 작곡한 곡 중에 대표작도 뭐가 있습니까? 네, 이 바넘의 작품은 세계적인 많은 합창단들이 지금 부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시립 예술 단체들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합창대전에서 The Stars Stand Up in the Air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천 시립 합창단에서 주님을 찬미하나이다라는 작품을 연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엄은 여러 앙상블의 상주 작곡가로 있겠네요. 네, 여러분 이 상주 작곡가, 상주 아티스트 개념이 예술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유명 공연장이나 단체 같은 곳에서 작곡가나 연주자를 모시고 그 예술가의 여러 작품을 1년 동안 여러 공연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저도 2017년 쯤에 영국의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주 아티스트가 1년 동안 바리톤 브린터펠이었어요. 그래서 브린터펠이 팔스타프라는 오페라를 공연할 때 제가 코치로 참여했었거든요. 이 바덤도 마찬가지로 여러 앙상블들의 상주 작곡가로 그들을 위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시애틀의 코랄 아츠라든지 노르웨이의 트론헤임의 칸투스, 그리고 미국의 세인트 폴의 더 로즈 앙상블, 덴버의 칸토레이 등의 많은 기관들에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 시립합창단, 네. 국립합창단이 상주 작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인천시립합창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예, 있었던 지금도 걸로 있습니다. 기억하고. 네. 예, 지금도 우리 수요초대석 아티스트 조혜영 작곡가 선생님, 네, 너무 사랑하는 곡이 많아요. 예, 또 우효원 선생님, 아, 네, 너무 이런 분들이 좋죠. 국립합창단이나 그렇죠. 말씀하신 인천시립합창단의 상주 작곡가로 맞아요, 해서 그 계약한 연도 동안 계속 맞아요. 지속적으로 작곡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립합창단이나 인천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한국적인 곡을 발표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합창단들에서 우효원 선생님이나 조혜영 선생님의 곡을 받아서. 연주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거 참 대단한 정말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합창단이라는 것은 서양 발성 아닙니까? 네. 성악은 서양 발성인데 그거를 한국 곡을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하는.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합창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데, 그 재밌는 게 우리 수요초대석 첫 번째 모신 손님이 네. 벌써 5년 전인데 네. 바로 윤학원 선생님. 아, 1회 출연자, 초대 출연자가 초대 출연자시군요. 우리나라의 합창 지휘자의 대가. 아, 그렇죠. 예, 제가 되게 모시러 갔었어요. 아, 예,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저도 합창단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윤학원 교수님의 이제 사돈 되시는 최은철 교수님의 합창단에서 제가 피아니스트로 활동했고, 이제 교수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 반주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흐의 미사곡이나 이런 것도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그 윤학원, 최운차 두 선생님은 정말 대가 중에 대가와 네. 거장 중에 거장 분들인데 두 분께서 참 이렇게 또 연을 맺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존경하는 두 분이고, 예, 예. 항상 어릴 때부터 큰 감동을 주셨던 분들인데, 정말 윤희경 선생님 무슨 복입니까?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 합창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합창 음악을 저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노래를 합창단에서 해본 결과, 그리고 해본 분들, 그리고 관객으로서 느낄 때는 일체감을 일단 형성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것에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굉장히 강화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합창은 종교의식의 핵심 요소로도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과 초월적 존재 간의 매개로서 집단적인 기도와 어떤 숭배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하면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 뭔가 여러 사람의 보편적 정서의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합창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타고나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창은 가장 보편적이고 어쩌면 민주적인 음악 형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하모니라는 것은, 화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 사람의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 음악인 바람의 The Sweetheart of the Sun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 작곡된 작품입니까? 네, 이 곡이
2004년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20년 됐네요. 네, 19세기 시인 토마스 후드의 시 루스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곡이 2005년에 월튼 뮤직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후드의 시 룻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룻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이름인데요.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시가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그녀의 순수하고 고요한 모습에 감동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룻인가요, 롯인가요? 룻입니다. 룻입니까? 여기서 네, 여기서 왜 룻입니다. 롯이 머릿속에 있지? 롯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룻이에요. 왜 지금 순간 멈췄어요. 잠깐만. 뭔가 다른 분명- 얘기를 아니에요. 하려다가 왜 멈췄습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 다른 예. 얘기를 해버릴까봐 왠지 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롯이고 롯이고요. 가톨릭에서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두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은 용어를 좀 통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게 잘한 거예요. 왜요? 왜냐면 그래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맞아. 바로 잡지 않아요. 다른 같은 분들도 분입니다. 많이 헷갈리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이라고 하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마테오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 통일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CBS가 아니기 때문에 EBS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네. 여러분 어쨌든 저희는 루스로 시작한 만큼 일단 루스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네. 룻이 단순한 이삭만 줍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수확과 삶을 함께 나눌 존재라고 느끼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합창을 많이 부르는 나라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또 미국도 있고 네, 또 유럽에서도 그 합창 맞아요. 많이 부르죠. 맞아요. 북유럽에서도 특히 많이 부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그 시리 합창단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에는 이제 사설 합창단들이 이제 영리 목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서포트 문화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군립 합창단이 많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미국은 세계적으로 합창 음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예술, 종교, 지역 커뮤니티 전반에 합창이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고요. 단순히 전문 예술로서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일상 문화 속에서도 살아있는 예술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합창 음악이 많이 연주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육에서의 활성화가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합창단이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합창을 학창 시절에 경험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와 종교 공동체 중심의 합창 문화가 발달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가대 등 종교 예배와 깊이 연결된 합창 전통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인종과 전통을 아우르면서 가스펠, 흑인 연가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 커뮤니티에서 아마추어 합창단, 시민 합창단, 시니어 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등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매우 많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또 환경과 재정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ACDA라는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 같은 조직이 체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악보나 음악가들의 교류가 활발하고요. 그리고 연방 주 차원에서도 예술에 대한 지원이 정말로 활발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리 합창단 지휘자로 네. 상임지휘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많은 퍼센트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석박사기를 분들이 받으시고 네, 맞아요. 오셨죠.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미국의 합창 영향을 우리가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공연을 보러 가실 때 이 지휘자의 프로필을 살펴보시는 게 흥미롭습니다. 네, 또 때때로 유럽에서 학위 받으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잖아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예,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또 음악 스타일이 네. 미국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합창단이라 할지더라도 상임지휘자의 이 공부한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에 따라서 소리가 확확 바뀌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비교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람의 The Sweet Heart of the Sun
어떤 가사입니까? 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밀밭 한가운데 가슴 높이까지 서 있었네. 아침 햇살에 황금빛 품에 안긴 채 마치 태양의 연인이듯 수많은 뜨거운 입맞춤을 받아온 이처럼. 그 뺨엔 가을의 익은 빛이 물들어 짙게 연근 붉은 기운이 돌았지. 갈빛 속에 피어난 그 홍조는 밀밭 속 양귀비꽃처럼 선명했네. 그녀의 눈가엔 머리칼이 흘러내렸고 그 머릿결의 검은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지. 그러나 긴 속눈썹이 가린 빛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눈부실 만큼 찬란했을 테지. 그늘진 챙을 가진 모자는 그녀의 머리카락 어린 이마를 부드럽게 가렸고 그녀는 그렇게 곡식 단 사이에 서서 가장 아름다운 눈빛으로 신을 찬미했네. 나는 속으로 말했지. 하늘이 의도했을 리 없다고. 내가 곡식을 거두는 곳에 너는 그저 이삭이나 주우라고 했을 리 없다고. 그러나 내 단을 내려놓고 와서 나의 수확을 함께 나누자. 그리고 나의 집도. 자, The Sweet Heart of the Sun 아카펠라로 연주되는 곡이죠. 네. 영어로만 부르나요? 영어로 되어 있는 가사고 영어로만 부르고 아직 한글로 번역해서 부르는 건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작곡가도 미국 사람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아카펠라는 악기의 반주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연주하는 작품의 장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가장 인간의 목소리를 활용한 원시적인 형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곡은 가사도 아름답고 또 멜로디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평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게 평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태영 선생님이 우리에게 반엄이라는 현대 작곡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정태영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에서 소개한 반엄의 The Sweet Heart of the Sun 커러라츠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반엄의 The Sweet Heart of the Sun 커러라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홍민님, 룻과 롯은 다른 사람입니다. 정윤정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룻은 나오미의 큰 며느리로 효심이 깊었고요.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 결혼까지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했군요. 네, 그렇네요. 예, 우리 청취자분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바로 잡아주십니다. 저희가 약간 멈칫했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민님, 정윤정님 바로 잡아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대로 끝나버리면 큰일 날 뻔했는데 바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748님, 상임 지휘자에 따라서 합창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합창단뿐만 아니라 네, 오케스트라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페라단에서 단장 그렇죠. 그리고 코치 네, 코치가 정태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달라지죠. 완전히 어떻게 달라집니까? 완전히 다른 어떻게 일이죠. 달라집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좀 더 본토와 가깝게. 여러분 농담이고요. 아니 우리 코치 정태양은 네, 유학은 이탈리아에서 했는데 네, 그 뭐랄까 프랑스 음악과 독일 음악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사랑하죠.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독일로 갔었어야 돼. 근데 저는 사실 예. 이태리에서도 일을 많이 했지만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서 일한 게 비슷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잘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맨날 연주 다닌다고. 그러면 세 나라의 음악을 비교했을 때 네. 본인하고 가장 잘 맞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에요? 독일 음악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태리보다 독일이 조금 더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약간 철학에 막 이런 게 기반이 있고 디테일한 걸 더 강조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이탈리아 연주자들이 또 굉장히 베토벤 잘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바도. 네, 아바도도 마찬가지고 뭐 리카르도 샤이도 그렇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 그것도 신기해요. 아바도하고 무띠하고 국적이 같은 이탈리아인이 신기해요. 그렇게 다른데. 그렇죠. 예, 참. 하여튼 유럽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유영주님, 아카펠라 그룹의 목소리를 듣는 이의 공간도 채워주네요. 반음 작품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예, 아카펠라 그룹 목소리 듣는 이의 공간이군요. 제가 순간 이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 발성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구강 공명을 좋아하시나? 자, 김설미님,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1979년생이라고도 생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뭐 79년생이 엄청 젊은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형인데요. 예, 79년이면 벌써 이제 40대 중후반. 그렇죠. 가고 있죠. 네. 와, 한구루님 합창이 너무너무 멋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합창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 전문 합창단 외에도 아마추어 합창단이 많이 생겨서 이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만 해도 일반 고등학교에 그 합창부가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입시 경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인터넷에서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곤 하는데, 이렇게 저보다 어린 고등학생들이 할 때는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들고, 또 아버지 합창단이 연주하실 때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활동하시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창 음악이 우리나라도 어쨌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보시면 여러분들 활동하실 수 있는 합창단도 많고, 여러분들 지역을 대표하는 시립, 군립 합창단들도 있으니까 꼭 검색하셔서 그 연주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립뿐만 아니라 구립, 네, 도립 합창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합창단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정태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창단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질서를 배웁니다. 네, 예, 저는 종종 그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합창을 부르진 않지만 네, 예전엔 이 학교 학부 다닐 때 네. 합창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포의 합창 시간이었거든요. 왜요? 1학년은 의자의 4분의 1만 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랬는데요. 예. 2학년은 절반, 3학년은 4분의 3, 4학년만 복학한 4학년만 이 등을 붙일 수 있는. 그 합창 그렇죠. 시간에 이 합창부장 선배나 네. 합창 교수님이 너 노래해봐 했을 때 네. 틀렸을 때 그때 그 두려움. 와. 아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합창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합창, 이제 저희 학교 합창단의 반주자로 이제 선발이 됐어요. 왜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피아노과 남학생들은 또 합창을 필수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자 3분의 1만 앉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솔직히는 지금 상상도 못하는 문화인데 네, 지금 좀 그리운 이유는 뭐냐면 그 살얼음판 걷는 분위기에서 무슨 합창이 되라고 그때는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그때 음악이 되게 세련됐던 것 같아요. 어, 칼로 자른 듯이 재단한 듯이 만드는 음악들. 그렇죠. 아, 여러분들 부끄러워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면 굉장히 재밌는 활동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반음을 소개해 주신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작곡가입니까? 다음 주는 이 코너 최초의 네. 한국 작곡가님의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100회가 넘으니까 네.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는군요. 여기 수요 초대석에 출연도 하셨던 한 교수님의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현존하는 인물이네요. 네, 현존하고 계신 반엄처럼. 인물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밸런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자, 태양쌤 보내드리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 쾌열번호 537 대관식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를 피아니스트 장 F왕 바부제와 가보르 타카치 나기가 지휘하는 맨체스터 카메라테 연주로 들려드립니다.